서울 지역 안에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내가 안 사는데 다른 지역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승률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서울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키워드는 일단 부의 극단적인 쏠림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서민들 대출은 지금 상당히 막힌 상황이고 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 역시 많이 가진 사람들의 유동성만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건 자체가 파이가 크다 보니까. 하지만 거래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이제 유동성이 서울의 집값을 올릴 것이고, 그러니까 초자산가들의 유동성이 이제 5% 정도의 상승률을 서울에 지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예요. 아까 모든 곳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차별화가 될 것인데 수도권 키워드가 송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유사한 입지에 두 군데가 분양을 했어요. 한 군데는 초기 미분양이 많이 났고 한 군데는 2만 명이 몰렸어요. 1순위에 2만 명이 몰리면서 47대1 경쟁률을 보였어요. 차이가 뭐냐면 한 곳은 9억 초과고 한 곳은 9억 미만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대출 되냐 안 되냐. 그걸 반증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인천은 대출이 되는 6억에서 8억 되는 중상 입지죠. 이쪽에 이제 몰릴 거예요. 왜냐면 서울 집값이 평균이 16, 17억이에요. 예. 너무 싸잖아요. 기저효과죠. 이거 보면은 근데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가면서 이제 한 8% 정도가 올릴 것 같고, 이제 지방은 뭐냐면 인구 소멸 얘기 나오잖아요. 첫째도 수급이고 둘째도 수급이고 셋째도 수급이에요. 그래서 비규제 되면서 지방이 작년에 엄청 폭등을 했거든요. 지방이 장기적으로 입주가 어느 정도냐면 연평균 17만 원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11만 원밖에 입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고, 그리고 2022년에 얼마가 될 거냐? 14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를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방도 한 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사람들의 인기 있는 서울. 강남? 아니요. 틀렸습니다. 어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있는 지역에 집을 사죠. 내가 안 사는데 다른 지역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2020년에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은 바로 용산이에요. 그래서 용산에 살진 않지만 서울 사람들이 용산에 갖고 있는 비중이 25%예요. 그러니까 용산 아파트의 네 채 중에 한 채는 서울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바라보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관점에서 성동구예요. 성동구. 네, 성동구가 성동구에 살지 않지만 성동구에 살지 않는 서울 사람들이 네. 성동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쪽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용산도 이제 뭐 큰 축이 3개가 있죠. 한남 재개발, 용산 전면 남은 거 뜨거운 이제 용산 정비청 부지 어떻게 할 거냐, 이 3가지인데 이번 최근에 계획을 발표했죠. 근데 반환 시점을 아무도 몰라요. 그 반환 시점 딱 시작한 후로부터 7년입니다. 그때 이제 완성을 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봐야 돼요. 아, 반환 되는구나. 이때부터 용산은 진짜 움직이는 부분. 장기 투자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이나 성동구인데 5년 내에 보면은 신통기획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된 데가 발표가 됐잖아요. 재건축은 장미 1, 2, 3차, 재개발은 천호 뉴타운에 3개가 됐어요. 한 곳에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잠실역에 장미 1, 2, 3차, 천호역에 뉴타운. 여기 잠실역과 천호역 그 한강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앞으로는 이제 유망한. 수도권으로 봤을 때도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방에서 인구가 소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20대, 40, 50대 분보다 20대 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은 뭐냐? 일자리인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랑 연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본사도 아니고 재택도 아니고 어디냐, 제3의 장소, 바로 위성 오피스를 반드시 만들 거고, 일부 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위성 오피스가 어디 생길 거냐? 그게 직주근접의 원리인데, 서울에 본사가 있으니까 서울 그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이겠죠. 서울 안에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가장 베드타운 많은 곳. 그래서 위성 오피스가 어디 생기냐면은 결국에는 경기도 1기 신도시죠. 거기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관문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마침 리모델링이 추진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주목하셔야 될 게, 분당에 이제 성남시 리모델링 계획이 재정비돼서 다시 나와요. 그럼 그걸 보시면 가이드라인을 꼭 보셔야 되는 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단지가 그 시범 단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게 되고,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당분간 쉽지 않으니 2022년 수도권은 대안의 시대다. 리모델링을 하든지 방생짜리 아파트를 가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 갈 것이고, 인천 역시 일자리, 바이오, 송도점,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이 확정이 됐죠.
청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좀 주의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고평가가 됐다든지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든지. 일단은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 이제 여승권 이런 적들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대구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바라보실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기타 일반 지방과는 달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인구 밀도예요. 많이 몰려 살면 집값이 다시 오르긴 합니다. 대구의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2,700명이에요. 근데 일반 지방은 제곱킬로미터당 220명이 몰려 살거든요. 10배예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라면 대구가 점점 관심을 잃어가겠죠.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멀어지겠죠, 시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해 하반기부터 많이 떨어진 데들은 3% 4%씩 떨어진 데들은 그때가 이제 기회겠죠. 그때부터 특히 수성구는 경신고 같은 이번에 자연계 수석도 수성구에서 나왔잖아요. 그쪽 지역들은 또 올해 오히려 연말 정도에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쉽게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올해 꼭 취해야 될 재테크 전략이 있다면.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약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계약금이 20%, 10%도 아니고 2배. 20%입니다. 20% 일단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목돈이 있으신 분은 다행인데 없으신 분들은 영순위로 하셔야 될 게 99실 이하 오피스텔. 거기에 꼭 청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99실 이하 오피스텔은요, 일단 전매가 바로 가능해요. 그리고 플러스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셔야 돼요. 원룸 말고. 아까 대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바로 전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내가 청약한다고 해서 통장을 쓸 필요도 없고요. 주택수에 포함도 안 돼요. 수도권에 꼭 청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모델링을 하면요, 일반 분양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통장 역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통장이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가 없고 바로 전매가 가능한 한. 좀 기다리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따르면은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이면 7부 능선에 왔다고 보거든요. 까지 온 게 지금 37,000 세대래요. 보통 30% 됩니다. 일반 분양 청약하실 수 있는 게. 그럼 37,000에 30% 곱하면 만 세대. 2025년까지는 만 세대가 풀린다. 너무 막 급하게 막 조급하게 패닉 바잉 하실 필요는 없다.